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6월 모의고사 중에서 사회지문,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지문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부터 읽어가면서 살펴보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첫 번째 문장이 좀 꽤 깁니다. 일단 여러분하고 같이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게요. 자, 뭐하고 뭐를 대조하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와 현실의 경제 주체가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 그런데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 정보 획득으로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대요. 그렇겠지. 정보가 서로 맞질 않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줄에 투입 비용이라고 있는 거는 꼭 어떤 금전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획득으로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도 투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어느 쪽이 정보가 많을까요?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정보가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 뭐 치명적인 결함을 숨길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은 차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차량 기록에 대한 뭐 이력을 제공한다든가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걸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읽어 나갈게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그쵸? 비대칭이니까 정보를 적게 가지는 경우죠. 그러면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정보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자, 핵심어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문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생기면 정보 비대칭이라는 거는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고 정보를 적게 가지게 되면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비문학에선 뭐가 있어야죠?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문제점 뒤에 뭘로 이어지는 구조? 해결 방안으로 이어지는 구조.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죠.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법에 근거하여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예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원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죠? 공급자겠죠. 소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으니까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문단의 내용인데 1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제시. 현실의 경제 주체, 정보 비대칭 상황이 생기게 된다. 정보 비대칭이란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해 역선택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문단 가볼게요.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자, 여러분, 1문단에서 봤던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정보 비대칭이었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문단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네요. 그럼 자, 문장은 뒤로 갈수록 자세해지니까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어떤 식으로 그럼 발생하느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뒤따라 나와야 되겠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자, 이용자가 이런 걸 알기가 어렵대요. 이게 위에서 나왔던 용어, 뭐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비대칭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허위 과장 광고는 뭐에 해당한다? 정보 비대칭에 해당한다. 그런데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뭐다? 문제점이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뭐가 뒤따라 나와야죠? 해결 방안이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답니다. 누구에게요? 사업자에게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나오는 주체가 사업자 말고, 여기 여러분 하지만 보이시잖아요. 계속 일단 읽어볼게요.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가 나오고요.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 그럼 그와 같은 의무가 뭐죠? 이거겠죠? 생성물 표시 의무죠.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대요. 그럼 그건 뭐죠? 사업자에게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데 정보 제공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구별하셨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생성물 표시 의무를 자 강제하는데 누구는요? 사업자는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정보 제공자고요. 플랫폼 사업자는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잘 구별하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이렇듯 앞에 있는 내용 가리키네요.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죄송합니다.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보 개입에 관하여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요?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정부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네요. 요거는 뒤에 아마도 이어질 내용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보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허위나 과장 광고가 증가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된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기에서도 역시 정부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는 해당이 되고, 근데 현재 정보 제공자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엇갈리는 주장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후에 이어질 내용 소개에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다음 3문단 이어가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전제가 뭐죠? 사상의 자유시장이에요. 뭔가 좀 자유로워 보이네요.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의 진위나 진위,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근거로 했으니까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뭐 한대요? 보호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잘 보시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에요. 누가 봐도 현존하는 위험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내지는 기본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시장의 자유시장, 다시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에 뭐를 적용한다고요? 자율규제를 적용한대요. 자, 다시 타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는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율규제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이고요. 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 사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그랬네요, 여러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산문단하고 그죠? 사문단은 서로 반대되는 견해네요. 이런 견해를 서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비판론이 제기된대요. 비판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나오겠죠? 진실한 정보는 어떻게 된대요? 과소 공급돼요. 허위 왜곡 정보는 대량 공급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타한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들의 주장이 뭐라고요?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뭐 되어야 한다? 강화되어야 한다. 아까 위에서 타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어땠었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에서는 어떻다고요?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대요. 반대되는 주장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 여러분, 여기 잠시 별표해 볼까요? 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다시 앞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앞문단으로 보면 기본권으로 뭐하고? 보호하고. 다시 사문단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러면 두 이론 모두 어떤 거는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미흡하면 사후에예요.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정부가 뭐 한다고요?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타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하고요. 미흡하면 정부가 사후에 규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단 갑니다.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 여러분, 위헌 여부잖아요. 여기는
엇갈린 논의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 의견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뭐라고요, 여러분? 해당 규정이 어떻다? 헌법에 어긋난다. 자,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따르면 여러분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언론사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다수 의견에 따르면 제재할 수 없겠죠. 반면이니까 반대네요.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유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이 된 시대에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이 5문단도 정리해 볼게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수 의견은 뭐다? 의견이다.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자유적 방법으로 교정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대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장단점 분석한 거 없죠? 2번,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론과 결부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자, 대응하는 방식을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론과 결부했다. 위에서 이론 나왔었나요? 나왔었죠. 어떤 거 나왔었죠? 사상의,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비판론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답은 2번. 자, 3번도 볼게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 있었나요? 이런 거 없었죠? 그 다음에 통시적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통시적이라는 건 뭐죠?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살펴보는 걸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시적의 반대는 여러분 공시적이라는 거, 어떤 특정 시대나 상황을 떼어서 더 세밀하게 보는 것. 이런 단어들은 좀 그때그때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이요. 어디가 틀렸죠? 기준의 문제점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은요. 개념을 종합했다. 이것도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보시면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 어디에 나왔던 내용입니까? 1문단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투입한 비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들인 시간이나 노력 등 무형의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2번.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 개입의 한 방식이다. 정부가 성분 표시를 강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3번이요.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자 여러분 허위 광고예요. 그럼 허위 광고는 벌써 뭐죠? 정보 비대칭이죠. 그러면 이런 정보 비대칭은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이게 쉽게 파악되나요? 소비자한테 이게 소비자에 의해서 쉽게 파악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에 유통되는 그 허위 광고를 유포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 그 광고를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단 말이죠. 의도가 쉽게 파악되면 이거는 정보 비대칭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경제 주체가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전제가 뭐죠?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정보 비대칭 문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어디에 나왔던 내용이죠? 1문단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아까 4문단에서 여러분 공동 규제 부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잠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에 있었죠?
비판론은, 자, 이런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11번에 5번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2번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지문에 나오는, 제시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기업번호 적어볼게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었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였죠?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자, 이것도 적어볼게요.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이었죠. 자,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1번. 기업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야.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유시장 이론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자율규제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기업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나요? 보호하는 판결인가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걸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해당이 없고, 그 다음 3번 니은이네요. 민주주의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허위 정보에 비해 진실한 정보가 과잉 공급된다. 그래서 진술 자체가 좀 말이 좀 안 되죠. 과잉 공급이 되는 거는 정보 비대칭하고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허위 정보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 1번, 2번, 3번 선지를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의 OX와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진실한 정보하고 허위 정보 반대되는 개념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이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4번도 이어가 보면 니은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한다. 자, 유해한 정보를 정부가 미리 차단 조치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나왔었죠? 미흡할 경우에, 공동규제가 미흡할 경우에 사후에 정부가 규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미리라는 말하고 사후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원래는 이제 사후인데 미리라는 말로 오답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면 답은 5번이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니은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에는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잠시 지문에서 요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사문단에서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는 얘기 나왔던 거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산문단에서도 기본권으로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12번에 5번을 보시면, 예. 자,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다 그랬으니까 이 진술은 문제가 없네요. 답은 5번이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A, B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번을 좀 정리를 해보면, A가 관련, 여러분, 법률 조항이었어요. 그러면 이 관련 법률 조항은 아까 어떻게 됐었죠? 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어떻게 했죠? 강제했죠. 예, 강제했는데 정보 제공자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좀 줄여서 썼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실명 확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보기는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따로 읽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문제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1번 갑이 제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정 광고이지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A로 제재하지 못하겠군. 자, 여러분 A가 뭐였었죠? 관련 법률 조항이었는데 이 관련 법률 조항은 누구만 제재할 수 있었죠? 사업자만 제재할 수 있었죠. 플랫폼 사업자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문제가 없고 2번은 갑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갑을 A로 제재하지는 못하겠군. 왜 A로 제재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갑은 뭐라고 나왔다? 정보 제공자는 해당이 되지만 갑은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로 제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3번 의리 작성한 글에서 동그라미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세모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군. 그쵸? 다수 의견 취지는 뭐였었죠? 우연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 4번 의리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세모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 그쵸? 소수 의견은 뭐였습니까요? 비판론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답이 5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의리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군. 법적 제재를 받나요? 받지 않죠. 왜 그렇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수 의견이 우연으로 결정이 났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 지문을 읽고 분석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비문학 즉 독서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읽고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지문 분석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